아니 이럴 수가. 정명석 변호사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우영우는 변호사의 가치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죠. 변호사 됐으니까 이제 끝이다. 돈과 권력만 빨아먹자. 하루하루 산소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권민우와 달리 우영우는 좋은 변호사는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영우가 한바다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죠. 권모술수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우영우 스스로 나갈 것 같은데 그 이후 우영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정명석은 어디가 아프길래 피까지 토했던 것인가? 정명석이 앓고 있는 병이 우영우에게 미치는 크나큰 영향, 그 모든 답이 이번 양쯔강 돌고래 에피소드에 들어있습니다. 미래생명의 여성차별 희망퇴직 사건을 한바다가 수임하게 됐죠. 변론 준비 기일에 처음 만난 유재숙 변호사는 들었던 대로 꽤나 시끄럽습니다. 법원 앞에서 조촐하게 여자들 3명이 미래생명 규탄 시위를 하고 들어온 것도 특이한데 지인으로 엮는 거 좋아하는 유명한 판사가 아버지의 학렬을 묻자 그런 질문은 여성에 대한 선입견, 굳이 따지면 나는 당신의 숙모이다 라면서 판사에게 옹골찬 도발을 합니다. 그런 유재숙을 보고 있던 우영우는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살짝은 통쾌한 대리만족의 미소도 지었죠. 그렇게 알 수 없는 캐릭터 유재숙은 우영우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재판 당일 유재숙은 미래생명의 인사부장을 심문합니다. 여성들에게만 희망퇴직을 권유한 것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회사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뿐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십시오. 우영우는 2차 충격을 받습니다. 엄숙한 재판장에서 저렇게 저렴하고 공격적인 워딩을 변호사가 내뱉을 수가 있다니. 엄밀히 따지면 증인을 모욕하는 언사가 맞지만 재판장은 숙목벌되는 변호사에게 아무 말도 못하죠. 재판 마치고 나와서 우영우, 정명석, 권민우, 이준호에게도 붕어빵을 나누어주는 여성들, 상대편 변호사들에게도 붕어빵을 나누다니. 붕어빵도 이겨먹고 싶은 권민우에게는 그런 풍경이 참 낯설었을 겁니다. 그런 낯설음은 우영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쨌든 재판 끝났으니 차 타고 붕어빵 뜯으며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순간 택시 광고에서 중요한 마크를 발견한 우영우. 원고의 열쇠고리와 똑같은 그 마크를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자 이준호의 거침없는 급발진, 쾌속 질주가 시작됩니다. 시내 제한 속도 50km 위반, 변호사가 난폭운전. 저래서는 차 안에 사람이 붕어빵을 먹을 수가 없죠. 권민우는 좌붕어빵, 우손잡이 꽉 붙들고 오도방정을 떴는데 우영우는 아주 잠깐 놀랐다가 이내 뻑간 표정을 짓습니다. 완전히 영우바라기 박용남 이준호, 타이어 박스런 이준호. 중요 단서인 택시 광고 마크를 확인한 후 돌고래 해방 시위까지 우영우와 함께하죠. 여기서 우영우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죠. 이준호는 그것이 모든 변호사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장통임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한 후 정명석처럼 자기의 답을 찾기도 하지만 결국 고민 끝에 회사를 나가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정말 케바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영우는 맥락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간결명료하고 정해진 답이 있는 법과는 달리 숨겨진 맥락을 파악해내야 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싫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자기의 고민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파악해내야 하는 건 오롯이 우영우 자신의 몫이죠. 이준호의 조언 덕분에 약간의 문제풀이 방법을 배웠고 열쇠고리 마크의 비밀까지 알게 된 우영우. 산부인과를 다니셨죠. 원고는 난임 치료를 위해 일부러 희망퇴직을 한 게 아닙니까? 이 기회에 퇴직금과 임신 모두를 얻는 게 낫다고 판단했던 게 아닙니까? 원고의 소송 이유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취지로 모두가 보는 재판장에서 거침없이 공격을 하는 우영우. 이번에는 반대로 유재숙 변호사가 그런 우영우를 인상 깊게 바라봅니다. 저런 요망진 변호사가 있나? 똘똘하고 할 말은 다 하면서도 재수없지가 않아. 태수민과 우영우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지요. 우영우는 중년의 여성들을 홀리는 신비한 마력이 있습니다. 역시나 유재숙 변호사도 재판 끝나고 나와서 우영우를 거의 스카우트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하네요. 판사는 일사, 변호사는 선비사. 판사에게는 단순한 일이지만 변호사는 사람이다. 사람으로서 의뢰인의 옆에 앉아 그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변호사이다. 우리 함께 달려보자. 이런 뉘앙스의 말이며 스카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롤모델의 낌새가 보이는 사람이 방향을 제시해주니까 갑자기 사정없이 흔들리는 우영우. 이미 왔다 갔다 하는 우영우의 마음인데 다음 재판에서 85% 급격히 기울어져 버립니다. 유재숙 변호사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재판에 내놓죠. 사실상 여성 우선 해고. 상부의 지시 내용이 적힌 인사부장의 수첩을 유재숙이 입수해서 터뜨린 겁니다. 그 사실은 기자들에 의해 빠르게 외부에 퍼져나갔고 다음날 미래생명 앞은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단 3명이었던 조촐했던 시위였는데 이제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모였습니다. 유재숙 변호사가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다소 아쉽게 됐네요. 증거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어쩌고저쩌고해서 결론적으로 여성차별 부당해고는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졌습니다. 졌으면 울고불고 난리나고 변호사 멱살 잡고 돈 뱉어내라 할 수도 있는데 원고였던 여성들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소송 당사자였던 김재영 씨가 먼저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죠. 그러더니 이내 3명 모두가 손을 모으고 짧은 눈물 뒤 밝은 웃음을 짓습니다.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것을 우영우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하지만 우영우는 재판 결과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맥락을 발견했습니다. 3인의 여성은 분명 재판에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비추며 사회의 커다란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작은 발걸음, 졌지만 사회를 발전시킨 작은 발걸음. 그 중심에는 유재숙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영우는 한바다가 이겼음에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자기 내면이 겁나게 흔들림과 동시에 어떤 답을 얻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재판 끝나고 나자 박수갈채 않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졌는데도 박수받고 한없이 우려나고 밝은 표정의 여성들, 그리고 아주 당당하고 진취적인 인터뷰, 투쟁을 연신 외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자들. 남성 혐오 드라마라고 조금씩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결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사회적 약자,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약자를 다룬 것인데 하필 여성이 약자로 그려졌으니 반대측 남성을 혐오하는 사상이 들어간 것이다. 그런 단순한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구에는 사람이 있고 파는 남성 파는 여성인데 이번에는 그 약자가 여성이었던 겁니다. 종족 성별이 58가지쯤 돼야 무조건 남녀로 나눠서 보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없어질지 모르겠네요. 재판 뒤풀이에 초대받아서 기꺼이 그곳에 가는 우영우 그리고 최수연. 초라한 사무실이야 예상했던 바라 놀랍지가 않은데 옥상에서 뜻밖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비빔밥 파티. 완전 유기농 재료 팍팍 넣고 계란 후라이까지 올린 후 고소한 참기름까지 듬뿍 두릅니다. 참기름이 고소해서 재판에서 진 거네. 재판 졌는데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오히려 자축하는 파티를 하다니. 옥상 만큼이나 탁 트이고 밝은 그 분위기에 우영우와 최수연도 어느새 동화가 됩니다. 유재숙 변호사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 한 편의 시를 낭독하네요. 실제로 주제를 관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입니다. 길어서 다 적을 수는 없고 핵심 의미만 요약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한 몸 불사르면서 희생을 하는 연탄에 대한 예찬, 그리고 그런 연탄을 보면서 이기적인 삶만을 추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대충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런 느낌의 시인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스러운데 시를 낭독하는 유재숙 변호사의 뒤에 커다란 고래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고래가 바다를 유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고래는 항상 우영우에게 삶의 나침반, 이정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우영우에게는 고래가 자주 나타납니다. 머릿속에서만 떠오를 때가 가장 많고 지금처럼 손에 잡힐 듯 눈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머릿속에서만 나타나는 고래는 항상 바다를 헤엄치고 있으며 나타날 때마다 우영우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리고 그 고래는 항상 우영우의 머릿속 상상으로만 존재합니다. 같은 상상이지만 거리감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처럼 하늘의 고래가 우영우와 지척거리에서 한 화면 안에 같이 나올 때는 항상 어느 방향을 향해 헤엄치듯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영우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고래죠. 인트로에서 출근길의 고래는 하늘을 날며 항상 한바닥까지 우영우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영우가 팽수 재판 이후 회사 그만뒀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도 창밖으로 큰 고래가 날고 있었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라고 알려주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래는 굳이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한바다 빌딩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바다의 고래는 아이디어를 주고 하늘의 고래는 길을 알려줍니다. 아주 가끔만 나오는 그 하늘의 고래가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유재숙 변호사의 바로 뒤에. 우영우가 지금까지 내내 했던 고민, 어떤 변호사가 돼야 하는가. 유재숙의 시 낭독을 들으며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연탄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고래가 그곳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연탄 가게 차려버리면 작가님이 연탄을 드신 거죠. 우영우는 자기의 이상을 펼치기 힘든 한바다를 나와서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차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유재숙 변호사의 사무실처럼 작고 초라할지언정 그곳에서 하는 일의 의미는 한바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누구나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 우영우의 변호사 사무실이 될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영우가 혼자 할 것이냐는 겁니다. 진짜로 우영우가 그런 독립선언, 변호사 개혁 결정을 한다면 영호바라기 이준호는 당연히 함께하겠죠. 당연히 논외로 치겠습니다. 더 중요한 정명석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죠. 햄버거 먹을 때 자세히 보면 감자튀김에 케첩도 없이 먹던데 그런 정명석이 갑자기 피를 토했습니다. 저는 유치원끈이 짧아 피를 토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질병의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폐혈증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병인지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병이든 병에 걸린 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될 테니 이제부터는 저의 예상외로를 마구마구 돌려봅니다. 정명석은 어떤 병원에서 자기의 병을 치료하려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대형 병원과 어마어마한 의료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승소 확률도 희박한 의료소송이지만 정명석은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었던 그 병원 측의 크나큰 과실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겪었을 부당한 처사까지 대변하기 위해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영우가 정명석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영우와 고래의 쌍조합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정명석은 사람에게는 겉바속촉이지만 일적으로는 철저히 단단한 내면을 가졌죠. 판결은 판사가 하고 변호인은 오직 의뢰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어쩌면 정명석이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일을 하는 우영우를 보면서 감명받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변호사로서의 가치관까지 흔들리게 된다면 정명석도 한바다를 나와서 우영우와 손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영우
우영우는 자기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것 같고 송무팀이든 뭐든 중요 직책은 당연히 이준호, 또 아직은 주니어 변호사 우영우이니 여전히 시니어인 정명석이 그곳에서도 우영우를 잘 이끌어주며 우영우 이름을 단 변호사 사무실이 아주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영우, 이준호, 정명석, 어쩌면 최수영까지 합류, 검인한테는 네 자리 없다 꺼져라, 아주 멋진 드림팀 변호사 사무실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